성격은 결론에 가까운 거라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외부적으로 행동성이 반복적으로 나온 패턴을 성격을 얘기하거든요. 외부로 출력된 것의 어떤 결과적인 측면을 말한다면 기질은 첫 시작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행동하게 됐느냐라는 구조를 기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을 알고는 우리가 뭔가를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이미 나와준 거기 때문에. 근데 처음을 알면 아이가 가는 과정을 우리는 고쳐줄 수 있고 변화를 시켜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질은 타고난 성격의 한 일부, 아니요, 요 중에 한 개는 맞고 한 개는 틀렸어요. 그게 뭐냐면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타고난 무엇, 이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아세요. 근데 무엇을 가졌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저랑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저랑 교육을 했으면 이건 완전히 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자, 기질은 이거 같이 외울 거예요. 저 좀 이따가 시험 칠 거예요. 잠깐 말하기 해볼 겁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여기까지 여러분 아세요. 근데 무엇을 가졌느냐,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정성. 둘째, 운동. 셋째, 반응. 넷째, 자기 통제. 자, 정서는 뭐냐면요, 감정적인 영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감정. 자, 그런데 이 영역에 대해서 타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서에 대해서 기질은 비율의 차이와 정의 방식의 차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정서적 비율이 좀 높은 타고난 사람이 있고요. 정서적 비율이 낮은 타고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리고 또 정의 방식이 크로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정서 비율이 타고나게 내가 태어나기를 비율이 높은 아이는요, 이렇게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엄마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참 얘기하다가 엄마가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듣다 보니까, 또는 엄마가 너무 바쁘고 급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쁘게 말하던 엄마도 빨리빨리 준비해, 얘들아 빨리,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사실 화를 낸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목소리 톤이 얘들아 빨리 해야지 했던 거하고 빨리 이런 건 좀 음성 톤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뉘앙스도 달라지죠. 요 부분, 정서 비율이 높은 아이는요, 요 달라짐의 차이를 비율이 높으면 빠르게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하게끔 구성되어 있거든요. 요 데이터 비율을 굉장히 빨리 느껴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율이, 정서 비율이 높은 아이는, 타고나게 높은 아이는요, 엄마가 이렇게 딱 목소리만 바뀌기만 시작해도 갑자기 울기 시작해요. 엄마가 나한테 화냈어,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정서 비율이 낮은 아이는요, 타고나게 낮은 아이, 이런 게 있어요. 엄마가 아이한테 자 이거 좀 이제 정리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안 하고 계속 또 놀고 있는 걸 어지르고, 그래서 엄마가 이번에 큰 소리를 냈어요. 너 빨리 정리 안 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목소리 톤의 비율이 달라졌죠. 근데 정서 비율이 낮은 아이는요, 이거를 잘 캐치를 못해요. 타고나게. 그래서 계속 놀다가 결국 혼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엄마가 레이저를 쏘면서 막 때려봐도 엄마 나 보고 있네 라고 느낀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도 목소리를 크게 한다고 아이가 인식하지 못합니다. 타고나게. 그럼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하나이는 조금만 뭐래도 막 울어서 달래기 바쁘고, 또 하나이는 아무리 뭐라 해도 째려보고 해도 전혀 혼난다고 인식 못하고 있고. 이해되시겠죠? 이거 타고난 이 정서에 대한 비율의 차이를 기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이구나. 그럼 두 번째 볼게요. 운동에 대해서도 타고난 비율의 차이가 있어요. 운동에 대해서 비율이 높은 아이는요, 자, 이런 게 있어요. 자, 엄마가 자, 지금부터 이제 준비해서 갈 거야 하면요, 갈 거야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막 챙겨서 엄마 빨리 가 이렇게 빠른 운동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반대로 타고나게 운동의 비율이 낮은 아이가 있거든요. 이 아이는 자, 빨리 준비해도 느그적거리고요. 10분이 돼도 그대로 있고. 이해되시겠어요? 하나이는 빨리 가자고 난리고, 엄마 아직 지금 화장도 안 했는데 가자고 난리고, 또 하나이는 한참을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요것의 차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고요, 타고나게 이 정신적 부분을 쓰는 이 데이터 비율의 차이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타고난 개인차예요. 자, 그러면 그 아이가 일부러가 아니라 그 구조문화를 알아야 그 아이가 맞게 우리는 양육을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여러분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요, 외부에서 나에게 자극이 왔어요. 또는 내부에서 자극이 왔어요. 내부에서 온 자극은 감정적 중심이 많을 거고요.
외부에서 온 자극, 외부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거나 무슨 나에게 어떤 액션을 가했을 때 나오는 그 자극을 말합니다. 자, 외부에서 나에게 자극이 오거나 내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다시 내가 외부로 표출하는 반응점, 이것을 반응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타고나게 이 반응이 비율이 높은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선물을 주면 기쁘잖아요. 근데 그게 바로 반응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크게 늘어나요. 이런 것까지 사줬어, 고마워, 이렇게 막 나와요. 아이 똑같아요. 아빠가 아이가 맨날 사달라고 했던 게 있었는데 안 사주시다가 아빠가 이제 보너스를 타서 그걸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반응점이 높은 큰아이는요, 막 아빠한테 엄마, 아빠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고 반응을 막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반응점 높은 아이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이 아이가 아빠한테 이쁘게 보여야지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나온다고요. 근데 반응점이 낮은 둘째 아이는요, 똑같은 선물 줬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물어요. 너 이거 사고 싶다며. 근데 왜 안 좋아? 기분 안 좋아? 라고 물어보니까 좋아 하고 끝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타고나게 반응점이 낮은 아이는요, 나도 너무 기쁜데, 나도 크게 하고 싶은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요.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인간 정말 똑똑합니다. 아빠가 누나한테 주는 거 보니까 맨날 누나가 뛰고 막 방방 뛰고 하니까 아빠가 또 사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아빠 입장에서도 아이가 너무 좋아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 또 사줘야겠다. 이것도 또 사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근데 둘째 어때요? 반응이 하나도 없으면 분명히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얘는 갖고 싶지는 않았었나 보다. 첫째만큼은 그만큼 갖고 싶었던 건 아닌가 보다. 그러면 갖고 싶다 할 때 사주던가, 왜냐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불필요한 거 굳이 사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둘째가 느낍니다. 누나는 자꾸 봤는데 왜 나는 자꾸 안 주지? 왜 안 받지?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누나가 방방 뛰고 안고 이러거든요. 저거구나 라고 캐치를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둘째가 한 몇 달 후에 생각을 합니다. 나도 선물 받을 때 저렇게 반응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빠가 선물 주자마자 막 방방 뛰려고 하는데 식은땀 나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나도 큰 소리 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꼭 내가 막 뻣뻣한 로봇가 된 것처럼. 이해되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나도 누가 선물 주거나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진짜 너무 감사하다 표시를 하고 싶은데 그게 타고나게 잘 안 된다라는 분들이 있으시죠? 반응점이 약하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그런데 그 얘기는 둘째는 계속 억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난 진심으로 아빠를 좋아하고 진심으로 엄마한테 지금 고마운 건데 표현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훈육과 양육과 가정교육의 차이가 아닙니다. 기질은 환경과 교육에 접목되어 있지 않은 타고난 개인차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마지막 자기통제.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통제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에 이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자,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자기 통제에 대한 타고난 개인차.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자기 통제란 뭐냐면, 자, 사람이 살면서 맨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게 있는데도 그래도 전체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기 싫지만 그걸 하게끔 통제해내는 영역을 자기 통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 같은 게 그럴 수가 있겠죠. 씻기 싫은데 이제 씻어야 되는 이런 상황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스스로 하겠다라는 동기를 부여시키고 그 동기를 부여할 때 호르몬이 발생되거든요. 호르몬 발생으로 다시 그걸 하게끔 유지시키는 능력을 자기 통제라고 해요. 자, 또 반대로 내가 지금 당장 이 행동을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당장 이걸 먹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역시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통제해서 그것을 약간 밀어내는 능력, 그것을 지금 안 하고 다음으로 밀어낼 수 있는 이 능력 또한 자기 통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럼 자기 통제 너무 중요하죠. 저는 어떻게 보면 동물과 가장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인간의 발달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자기 통제 영역으로 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우리 정서 운동 반응은 비율이 높고 낮음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사실은 좀 더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거든요. 자, 그런데 타고나게 비율이 높고 낮은 게 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영역인데 자기 통제라는 부분은요. 잘 들으세요. 자기 통제는 타고나게 자기 통제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죠? 자기 통제 능력을 잘 쓰는 아이는 무조건 공부 잘할 거고요.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난 너무 억울한 삶을 살잖아요. 부모로서. 너무 감사하게도 기질에 있어서 자기 통제란 타고나게 나를 통제해내는 호르몬 작용을 일으키는 지점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통제를 당연히 하는데 근데 통제를 해내는 방향성이 사람마다 다르다. 이해되시겠죠?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기질마다 다른 건데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인지를 알면 이 부분을 작용하는 방법을 우리는 훈육법으로 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할 수 있게 우리 도울 수 있다고요. 방향을 알면 그 길을 알면. 자,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늘 필기 엄청 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들을 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기질이 뭔지 아셨죠? 외울 준비 되셨나요? 네, 기질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게 되는 정서, 운동, 반응, 자기 통제에 대한 타고난 개인차다.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거의 뭐 핵심은 다 했어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기질은 일반 성격하고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요. 기질은 구조, 첫 시작이라고 했죠. 다시 말하면 뇌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을 저한테 기질은 성격에 가깝나요? 심리에 가깝나요? 한 12년, 13년 전에 이 질문을 저한테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성격, 심리에 가까운 게 아니고 같은 회로 선상에 있는 거고요. 기질은 체질에 가깝습니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체질. 왜냐하면 인간은 신체를 가지고 살고요. 정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근데 내 신체 없는 인간이 없고요. 내 정신 없는 인간이 없거든요. 이 두 개를 반드시 같이 가지고 있어야 인간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신체에 대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몸으로 살아간다. 이게 체질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몸을 이행시키고 구동시킬 수 있는 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을 체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위를 많이 타는 체질은 그 체질의 몸으로 구동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환경으로 살아가야 건강하게 산다는 뜻입니다. 근데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애써 춥게 살아가면 계속 병이 난다고요. 다시 말하면 나는 타고난 게 오늘 저는 알았는데요. 치킨 알러지를 가진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알러지를 가진 체질이에요, 내 체질. 근데 꾸역꾸역 치킨 먹겠다고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오늘 그래서 저는 온몸에 여기에 두드러나게 난 분을 뵀거든요, 실제로. 그럼 너무 고통스럽다고요. 그분이 너무 간지럽대요. 그래서 계속 약을 이렇게 한동안 먹어야 되고 주사를 계속 맞고 있더라고요. 이해되시겠죠? 체질 무시하고 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체질은 신체적 반경에 대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를 증명하는 부분을 말하고요. 기질은 뭐냐면 정신 구도에 대한 나를 구동하는 나만의 타고난 방향성을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질을 그럼 안다라고 하면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냐면 에너지성을 알아야 돼요. 기질이 구동되는 겁니다. 정신 구도에서.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체가. 그럼 이게 어떻게 구동되는지를 알아야 그 아이의 시스템을 도울 수가 있는데요. 에너지성, 그래서 기질은 에너지성을 갖는다. 이게 저희가 연구한 RDT 기질 행동학이라는 건데 RDT의 기질 검사를 통해서 에너지성을 분석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구조 자체가 어떻게 생겼는가.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초반에 여쭤봤는데 여기가 만 3세 이하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여기는 아직 기질 검사의 결과를 못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뇌가 기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에너지성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향이 신체의 발달이 어느 정도 되고 나야 그 부분이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물론 태중에서부터 기질은 써지지만 그 부분이 드러나는 데이터는 그때쯤부터 나와요. 그래서 만 3세가 지나면서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쯤에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힌트는 얻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 힌트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아셨죠? 자, 왜냐면 갑자기 아이가 사고가 발달하지 않으니까 지금 계속 발달되고 있거든요. 정신이라는 이 구동 방식이.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검사를 하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질은 에너지성을 갖는다고 했는데요. 자, 오늘 교육에서 여러분이 딱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요. 완전 다른 아이를 양육한 방법을 완전 다르게 지금부터 오늘 교육을 잊지 않게 하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20개 정도의 페이지로 교육을 해드릴 건데 그 중에 꼭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됩니다. 앞에 기재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뭐냐면 A라는 이니셜이 제일 위에 빨간색이다. T라는 이니셜이 파란색 왼쪽에 있다. E라는 이니셜이 보라색 오른쪽에 있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게 기질의 에너지성, 어떤 에너지성을 타고나게 가지고 나의 뇌라는 공장이 돌아가느냐를 연구하는 그 지점이거든요. 자, A의 그 지점에서 그 에너지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T가 있고 E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딱 설명하면요. 여러분이 무릎을 치시면서 이제 아실 거예요. 아! 내 아이네 라고 딱 나오실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아이가 이미 뱃속에서부터 계속 이걸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태동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기질성 자체가. 자, A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 뇌를 저는 그 신체 반경에 대한 의학 연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신체 반경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신구조와 기질만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쪽 부분 인지 구조만 설명할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뇌를 공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공장. 근데 무슨 공장이냐면요. 사고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생각이라는 상품을 계속 만들어내는 공장을 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뇌는요, 공장은요, 기계가 있어야 상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계만 있다,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기계가 있다 해도요, 전기가 없으면 또 이게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계도 있고 전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계가 있고 전기가 있어도요, 공장 안에 화학적 물질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 거 휘발유라던가 그런 원동 물질이 없으면 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 개가 꼭 필수거든요. 제가 왜 공장에 비유했냐면요. 뇌가 딱 그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요 공장 돌리고 요 공장 기계 돌리고 요 기계 돌려서 요 상품 나오기까지 기계가 필요한데 지금 빵빵빵빵 뒤에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의 뇌의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1분만 과학 얘기 조금 할게요. 왜냐면 이때 거의 대부분 자거든요. 1분만 얘기하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거 우리 배웠던 건데요. 지금 위에 뭔가 실타래가 막 묶여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거 있죠. 이거를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은 정신신경세포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뇌라는 중추신경이 가장 많이 있는 건데 이게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줄이 엄청 많죠. 그죠? 요 줄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뇌는 어떻게 구동이 되냐면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걸 이해하시면 학습법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자, 뇌는 어떻게 구동되냐면 뉴런의 정보가 담겨 있고요. 이 뉴런이 그냥 뉴런만 있으면 인간은 사고를 못해요. 그게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하고 결합되는 순간 사고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만약에 누가 자 1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1이라는 정보를 담긴 뉴런이 반짝반짝반짝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순간 플러스라는 1 더하기 1이라 했죠. 그럼 더하기라는 그 개념을 담고 있는 뉴런이 또 반짝거려요. 그럼 이 두 개가 순간적으로 여러분 스파이크가 딱 하고 튀어야 돼요. 전기 파동이 동시에 딱 튀었을 때 이 두 개가 딱 결합을 해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1을 향해서 다시 이거 반짝거리면서 쫙 연결되거든요. 그럼 운동신경세포를 건드려서 이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뉴런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연결 구도가 중요해요. 시냅스. 이해되셨죠? 근데 만약에 아이가 엄마가 1-1은 뭐야? 라고 묻거나 무슨 말을 하고 있는데 멍하게 있다. 그걸 못 알아듣고 멍하게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요. 연결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연결될 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공장 기계가 있어야 된다 했죠? 기계가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뉴런과 이것의 결합. 근데 기계만 있어서는 결합이 안 되고요. 전기가 흘러야 되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빵빵빵빵 뭐 내려가는 거 보이세요? 반짝반짝하면서 이게 전기예요. 자, 다시 말하면 핵심이 뭐냐면요. 아이가 엄마가 말했는데 아이가 못 알아듣고 있다는 것은요. 전기 파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전기가 없으면 뇌는 멈춰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공장에 기계는 준비되는데 전기가 없으면 그게 돌아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전기를 여러분 만들어 주셔야 학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반드시 전기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이때 전기를 만들면 자동적으로 화학적 물질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결합까지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원동 물질. 그럼 세 개가 다 사용되는 겁니다. 그럼 상품이 나와요.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가지.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방법 알았어요. 아, 내 아이가 전기 파동을 만들어야 엄마 말을 정확히 인식하고 학습 선생님 말을 정확히 인식하는 거구나. 전기 파동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학습의 모든 거예요. 전기 파동만 만들면 돼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전기를 뇌과학에서 엄청나게 연구를 했는데요. 전기는 아무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그 말이 뭐냐면 전기는 나만 만들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의 뇌는 자동 구동 형식을 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의 방식을 쓴다고 전기가 생성되지 않고요. 나의 방식만이 전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예전에는 뇌과학의 초창기에서는요. 전기 파동이 모든 사고를 만든다는 걸 알고 동물 실험을 했었는데요. 전기를 꽂아줬어요. 뇌에. 어떻게 했을까요? 뇌가 타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외부에서 억지로 그걸 쓰게 하면요. 뇌는 탑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 아이의 방식으로 흘러가는 그 구도가 있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억지로 하게 됐을 때 오는 지금의 사회적 뇌가 타는 현상을 번아웃이라는 얘기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나는 하고 싶은데 잘 아예 돌아가지도 않는 뇌가 아예 그냥 망가져버리는 현상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아이에게 맞는 그 아이의 구조대로 쓰게끔 도와줘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죠? 이게 기질이에요. 이게 요 방식 자체가 타고난 기질이 그걸 흐르게 만드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전기는 여러분이 절대 못 만들어준다 했죠? 근데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교사가 해주고 누군가가 외부에서 그 아이에게 전기를 만들게끔 도와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자, 지금 여기 위에 한번 보시면 불 켜져 있죠? 그죠? 근데 이 불이 어떻게 켜져 있는지 아세요? 여기 기계가 분명히 작동되어 있는 형식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 거기에 전기가 흘렀기 때문에 지금 불이 켜진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냥 켜진 게 아니고요. 벽면 어딘가에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스위치를 누르면 그냥 저절로 켜지게 되어 있고요. 끄면 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스위치를 안 켰는데 꺼졌다? 그럼 고장난 겁니다. 스위치 켰는데 불이 안 켜진다? 고장난 거예요. 만약에 이게 정상 범주라면 키면 켜지는 게 정상인 거거든요. 이것과 같아요. 아이가 기계는 다 가지고 있는데요. 전기도 우리가 못 만들어줍니다. 단 스위치를 누르는 건 우리가 도울 수 있어요. 스위치를 정상되라면 스위치를 누르면 무조건 자동으로 이거 흘러가게끔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자, 오늘 여러분은요. 스위치 지점을 배워갈 거예요. 그러면 내 아이의 스위치를 누르는 걸 여러분이 할 수 있고요. 그럼 뇌는 저절로 돌아가니까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스위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는 어떤 뇌 구조를 가진 거냐면요. A 기질은 액티브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A는 스위치점이 자, 스위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계속 눌러주시면 뇌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뇌는요. 쓰는 만큼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사용하는 범주만큼 뇌가 발달하거든요. 왜 발달하는지 잠시 IQ하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IQ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 지능 범주 발달. 또 여러분 IQ 다 높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원리만 아시면 되는데 자, A는 어디를 누르면 저절로 스위치가 탁 켜져서 이게 돌아가는 형식이 되냐면요. A는 어렵게 먼저 설명드린다면 감각기관과 운동기관 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감각기관과 운동기관의 그 작용점에서 스위치가 저절로 탁 켜지는 뇌를 A 기능의 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감각기능과 그 운동기능. 자, 근데 뇌는 쓰는 만큼 발달한다 했기 때문에 심지어 스위치만 누르면 감각기관 따라서 전기가 가고요. 그 다음 넘어가고 감각기관 따라서 전기 가고 넘어가고 이렇다는 얘기죠. 스위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기능이 탁월하게 감각기관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뇌를 가져서 타고나게. 그래서 A 기질 아이들이 눈치가 조금 빠른 편에 속해요. 왜냐면 감각기관, 엄마의 표정, 감각기관은 시각청과 미각, 후각, 촉각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를 말하는데요. 엄마의 표정, 시각, 표정에서 오는 데이터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할 수 있는 발달 구조를 가졌다는 얘기예요. 쓰는 만큼 그 지점이 발달한 겁니다. 뇌를 쓸 때마다. 그래서 엄마가 밖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으면요. 바로 캐치해서 정보를 가지고 사고를 합니다. 엄마 왜 그래? 엄마 지금 뭐 안 좋은 일 있었지? 라고 바로 추론을 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첨가 엄마가 다 말을 하기를 아니야 괜찮아 너이겠어요. 그럼 거기서 분명히 괜찮다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 자네만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봐 엄마 목소리도 안 좋잖아 무슨 일 있었네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A 기능 아이들이 타고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스위치 지점 자체가 감각계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계속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T 설명할 건데요. T는 아무리 눈치 줘도 절대 눈치 못 채요. 왜냐하면 스위치가 완전 다른 쪽에 있기 때문에 반대쪽이 발달해요. 그래서 남편들, T기들 남편들이 내가 지금 밖에 옆에 와서 한숨을 몇 번 쉬었어요. 내가 기분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근데도 눈치 못 챌 수 있어요. T기들 남편들. 왜냐면 그걸로 사고하지 않거든요. 자, A. 자, 그래서 A기를 타고나게 운동 영역하고도 연결된 지점이 스위치라 했죠. 그래서 A가 운동 영역도 빠릅니다. 타고나게 운동력도 빠를 수밖에 없어요. 발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스위치를 알려드릴게요. 자, 어디를 누르면 그 부분을 통해서 전기 파동이 가고 뇌가 자연스럽게 가동이 되냐면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말. 둘째, 움직임. 자, 그래서 A는요. 말 또는 움직임이 스위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걸 누르면 바로 스위치가 켜지고요. 뇌가 하고 가동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A가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아이한테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질문을 해요. 자, 그럼 나의 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했는지 생각해야 되겠죠. 그러면 스위치가 눌려져서 돌아가기 시작해야 돼요. 가동이. 그래서 A는 재빠르게 스위치를 탁 쳐서 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돌아가서 어제 뭐 했는지를 기억하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 뇌에 굉장히 많은 이 정보 중에 어제의 데이터만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 어제 뭐 했는지를 기억할 수 있고요. 그래 인출하거든요. 그게 뇌의 앞부분 전두엽 역할입니다. 전두엽이 초점을 맞추거든요. 헤드라이트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뇌에 굉장히 많은 정보 중에 어제 뭐 했어? 어제 탁 건드리고요. 스위치가 켜지면 이 부분에 헤드라이트가 켜지는 거 전두엽에서 그럼 초점을 맞춰서 어제만 쫙쫙쫙 끌어서 대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스위치를 눌러야 그 작업이 되는데 이렇게 해요. 말이 스위치라고요. 그 작업을 하게 하는. 그래서 A는 이렇게 해요. 너 어제 뭐 했어? 뭐 했지? 뭐 했더라? 뭐 했지? 아무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자연적인 A의 구도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A는 어떤 말이든 말 버튼을 눌러야만 탁 스위치 탁 그리고 쭉 들어가면 뭐 했지? 뭐 했더라? 맞아! 어제 엄마가 이거 했어! 라고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A입니다. 자, 그래서 A 아이들이 타고나게 뇌는 언제 가장 많이 발달을 하냐면요. 이게 뇌 시냅스, 그러니까 지능 범주를 말하는데요. 언제 가장 많이 발달하냐면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 근데 길게 말하면 한국 나이로 10세까지를 말을 하거든요. 이게 유년기예요. 이때까지가 뇌가 가장 발달합니다. 그 얘기는요. 요 시기에 스위치를 가장 많이 누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눌러야 돌아가니까. 돌아가야 뇌가 발달하니까. 그래서 만 3세부터 스위치를 엄청 눌러요. 그래서 A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자다가 눈 뜬과 동시에 말을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하고요. 자면 조용해집니다. 이게 A의 뇌 발달 구조예요. 자연적 발달 구조. 그래서 눈 뜨자마자 엄마 있잖아. 사실은 눈 뜨기 전부터 말해요. 엄마 하고 눈 뜨거든요. 그리고 하루 종일 말해요. 그리고 자면 세상이 조용해지는 것 같이 느낄 겁니다. 이게 A의 발달 구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자연적 구조거든요. 왜냐면 말 스위치 눌러야 나는 계속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한테 A 기질의 부모님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요? 말 좀 그만해. 입 좀 다물어. 이 말 제일 많이 합니다. 게다가 움직임도 A의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 하나가 그만 좀 움직여. 이 말도 많이 해요. 자, 한 예를 들게요. 학습을 공부를 한다. 그럼 A는요. 공부를 하려면 그 책을 읽어야겠죠. 읽으려면 좌우대가 동반해서 그 문장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당연히 뇌를 써야 이걸 해석하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무조건 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앉아서 책 읽어 공부해라고 하면요. 자꾸 말을 해요. A는 당연히. 왜냐면 그래야 스위치가 켜져서 이 문장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꾸만 뭐 말을 계속하면서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요. 누가 공부하는 시끄럽게 한대. 입 다물고 해. 조용히 해. 이러거든요.
자, 그러면 아이가 뇌가 켜지지 않은 깜깜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문장을 읽는데 읽기는 읽는데 결합이 안 돼요. 그래서 앞에서 또 읽었고 또 읽고 또 읽어도 전혀 인식이 안 된다고요. 이 형태가 오기 시작해요. 자, 그러면 아이가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말 스위치를 누르고 싶은데 엄마 입 다물고 하라 하죠. 그럼 말을 쓸 수 없잖아요. 그럼 스위치 못 키죠. 그러면 너무 똑똑하게 된 인간은요. 움직임을 스위치로 쓰기 시작해요. 두 개가 스위치 원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조용하라 했으니까 조용해야 되는데 이게 인식이 안 되니까 난 어떻게든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우개를 막 뜯기 시작해요. 손가락으로 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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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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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 작업을 해요. 그럼 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지우개 내려놔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가 전혀 인식을 못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A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았나? 왜 이렇게 자꾸 움직였지? 왜냐하면 A 기질이 이런 곳에 들어오면 우선 한 바퀴 뛰어야 선생님 말을 작동시키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자동 구현을 하기 시작해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자, 여러분 벌써 주무시는 거 아니죠? 눈 뜨고 주무시면 안 돼요. 너무 조용해서. 대답하셔도 돼요. 숨 쉬셔도 되고요. 자, A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A 아이들이 보면은 뭘 말하면 엄마 너 뭐 했어? 뭐 했지? 뭐 했더래? 이 말부터 나온 다음에 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A 기질 분들이 보시면 누구랑 대화할 때 더 초집중 전두엽을 써서 그 사람의 말을 더 인식을 열심히 하려고 하면요. 고개를 계속 까딱까딱까딱 하는 이런 행동을 취하게 돼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진짜? 이런 말을 계속 하게 돼요. 이해되시겠죠? 당첨기술로 채우는 이렇게 펜을 무슨 이게 반응이 저절로 나온다. 근데 여기는 방청객 안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리액션이 이제 기질 다른 거죠. 자, 이게 이제 A입니다. 자, 그래서 A 기질 아이 같은 경우가 절대 해서는 그 기질을 안다면 몰라서 이 아이가 더 발달할 수 있는 것을 막는 거거든요. 자, 뇌는 쓰는 만큼 발달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는 그 아이가 스위치를 켜서 전기 파동을 많이 쓰게끔 도와주는 것이 원리인데 A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입 다물어.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 이 말은요, 너 뇌 발달시키지 마. 평균적인 어느 90, IQ 90 그 정도에서 멈춰 이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파동을 일으키면 무조건 뇌는 발달할 수밖에 없게 신경 가독성의 특성과 효율성의 특성상 발달할 수밖에 없게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나로서 잘 사는 법을 이미 장착하고 가지고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그 지점을 정확히 아는 부모를 만났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인 겁니다. 자, A가 그렇다면 T는 뭐냐면요. 띵킹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T. 자, T라는 기질은 스위치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T의 스위치는 정보, 이게 스위치예요. A가 아까 스위치가 뭐라 했죠? 말 또는 움직임. 근데 T의 스위치는요. 완전 다른 지점인데요. 정보. 근데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정확한 정보. 그것은 구체화를 말하는 겁니다. 정확한 정보.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뇌, 지금부터 제가 IQ 높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능 범주 높이는 방법. 지능 범주가 높다라는 것은요, 생각의 범주가 깊고 넓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냐면요. 지금 보시면 시냅스가 여기 줄이 있다고 했죠. 요 줄이 결국 지능 범주와 연결돼 있어요. 뉴런은 사람들의 개수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뉴런이 더 높다고 많다고 IQ가 높지 않아요. 어느 지점을 통해서 IQ는 높아지냐면요. 이 시냅스라고 하는 이 줄이 핵심인데, 자, 시냅스의 밀도력이 높으면 IQ가 높습니다. 근데 밀도력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왔다 갔다 하죠. 그냥 할게요. 땡먹으로 할게요. 자, 그 시냅스를 밀도력이 높을수록 IQ가 높아지고 지능 범주가 높아지는 건데, 그럼 그만큼 판단력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이해 구도가 커집니다. 자, 그런데 시냅스의 밀도력을 높이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째, 이 시냅스의 수가 얼마나 촘촘한가. 다시 말하면 수가 많은 걸 말합니다. 시냅스의 수가 많을수록 밀도력이 높아져요. 그 얘기는 왜 그러냐면요.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사과에 대해서 막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럼 요 아이가 사과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인간을 알아듣냐면 사과라는 뉴런에서 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줄 끝에 또 다른 뉴런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사과의 줄이 10개가 있으면 요 아이는 선생님이 사과 얘기를 막 하면 사과에 대해서 10개의 데이터만큼을 가지고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옆집 아이는 똑같은 사과의 이 뉴런의 줄이 30개인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아이는 10개의 데이터만큼을 포함한 것까지를 이해하는데 요 아이는 20개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30개의 데이터까지를 깊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럼 요 아이는 못 알아듣고 거기까지밖에 알지 못하는 이 아이는 더 알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시냅스의 수가 중요해요. 수가 많을수록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넓게. 아셨죠? 자, 그런데 타고나게 A 기질의 뇌가 시냅스 구조가 A 기질은 수를 확장하는 뇌를 타고난 기질을 말해요. 타고나게. 자, 그래서 A 아이들은 어떤 게 있냐면 여러 개를 다양하게 인식하는 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귀납적 학습법이라 하거든요. 타고나게 예를 들어서 인식하는 뇌. 그게 A예요. 그래서 말을 할 때도요. 자꾸만 여러 가지를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 했지? 뭐 했더라? 스위치 딱 켜고요. 그럼 전기파동 딱 하고요. 어제를 쫙 전두엽을 건드립니다. 그러면 넓게 이 손을 건드리기 때문에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요것도 했고 이렇게 나와요. 얘기가. 이해되시겠죠? 이게 A예요. 그래서 A는 타고나게 여러 개를 많이 아는 쪽에 타고난 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깊게 알지는 못해요. 이게 A의 장점과 단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A 아이들은요, 순간순간 굉장히 빠르게 이해한다. 왜냐면 워낙 데이터가 많게 인식하기 때문에 뭘 가르쳐주면 금방 이해를 해요. 단 다음날 다 까먹어요. 이게 A다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요. 자, 수를 확장하는 방법은 전기의 작용인데요. 전기가 이쪽 길을 쭉 따라 한번 갔어요. 그러면 또 반복하면 안 되고요. 옆으로 또 다시 전기가 가야 돼요. 그리고 또 반복하는 그 힘을 다시 옆으로 넘기고 반복하지 않고 옆으로 넘길 때 수를 확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는 반복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확장을 하는 쪽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T의 뇌가 스위치가 아까 뭐라 했죠? 정확한 정보라 했죠? 정확한 정보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자, 시냅스의 밀도력이 두 가지라고 얘기했는데요. 하나가 수가 많은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 IQ를 높이는 또 하나 시냅스의 밀도력 한 영역이 뭐냐면 구체화를 말합니다. 굵은 데이터. 다시 말하면 지금 보시면 진한 게 보이고 굉장히 연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굵은 게 있고요. 얇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냅스 자체가. 자, 시냅스의 밀도력은 둘째. 굵기가 굵수록 IQ 범주를 높이는 겁니다. 왜냐면 굵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굵기가 있고 얇기가 있으면요. 인간은 신경 가소성의 특성상 굵은 걸 먼저 택하게 돼 있거든요. 얇은 게 아니라. 근데 이쪽 근데 빠르게 연동하게 하는 거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 두 개가 딱 있어요. 근데 하나는 고속도로고요. 하나는 국도예요. 그럼 고속도로 어때요? 굉장히 넓게 쫙 뻗어져 있죠. 뚫려 있죠. 근데 국도 어때요? 좁은 길이 꾸깃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목적지까지 갈 겁니다. 근데 고속도로 가면 어떻게 가요? 쑥 빨리 금방 가죠. 근데 국도는요 한참 걸리죠. 이거와 같아요. 뇌는 가소성 특성상 빨리 가는 쪽을 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굵기를 통해서 빠르게 사고하고 연동하려고 하는 게 그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때문에 그게 인간 뇌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굵은 걸 택하게 되는데 이 굵기가 굉장히 빠르게 단단하게 이건 쉽게 끊어지지 않거든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 굵기는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만들냐면요. 전기 파동이 한 길을 쭉 처음엔 얇아요. 근데 한 번 전기가 쭉 흘렀어요. 그 길을 따라서. 그러면 조금 굵어집니다. 근데 거기다가 다른 쪽으로 전기가 가지 않고요. 똑같이 또 요 길만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요. 그리고 또 한 번 쭉 가요. 그리고 또 한 번 쭉 가면 굵어져요. 한 번 굵어지면 끊어지지 않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굵기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T의 뇌가 타고나게 내 전기파동과 이 오퍼레이션 시스템 자체가 굵기를 만드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T의 아이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굵은 것이 정보란 뜻입니다. 정보가 정확한 정보라 바로 굵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T 아이들이 제일 많이 특히 만 3세가 딱 지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스위치를 누르는 작업을 한다 했죠. T가 거기가 스위치거든요. 그래서 T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엄마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거 맞아? 계속 반복적으로 묻게 돼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T가 뇌를 구동시키는 방법이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T는 계속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할까요? 자, 한번 물었어요. 엄마 이거 맞아? 맞아. 엄마 이거 맞아? 맞아. 엄마 이거 그만 물어봐. 세 번이나 말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뇌는 자동으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스위치가 형성됐다 그러면 거기다가 애써 에너지를 돌리지 않아요. 다른 쪽 에너지를 발달시키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완전하게 길이 딱 확장이 됐다. 그럼 절대 그것을 다시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T 기질은요. 질문에 대해서 대답만 해도 뇌가 발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기질의 양육법을 몰라서 자꾸 다른 방법을 쓰니까 뇌 번아웃 증상이 너무 많이 오거든요. 지금 현재 아이들이 다른 쪽으로 뇌가 써지고 있으니까 잘못 전개파동이 가는 겁니다. 자, 이게 T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 A 기질은요. 너 어제 뭐 했어? 하면요. 1초도 걸리지 않고 바로 뭔가가 나와요. 왜냐면 스위치를 바로 켜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 말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말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너 어제 뭐 했지 이런 식으로요. 근데 T는 이렇습니다. 너 어제 뭐 했어? 요 현상이 나와요. 왜일까요? 너 어제 뭐 했어라고 물었잖아요. 그러면 뭐 했지 중에 가장 굵은 게 찾아져야 헤드라이트가 딱 켜져요. 스위치.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너 어제 뭐 했어? 라는 질문은 T 양육 기질에 있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요. T의 뇌를 발달시키려면 뇌가 자꾸만 써지게 도와야 되는, 뇌는 무조건 쓸 수 있게끔 도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T한테 너 어제 뭐 했어? 어제는 24시간이에요. 그럼 24시간 데이터 중에 굵은 거 찾으려면 한참 걸려요. 그럼 AI가 계속 뇌 쓰는 동안 얘는 한참 멈춰있다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손해겠죠. 그래서 T 기질의 양육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너 어제 뭐 했어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너 어제 점심 먹고 나서 선생님이랑 뭐 했어? 이해되시겠어요? 구체화된 질문이 아이에게 굉장히 빠르게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고요. 근데 A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T는 그게 작용이 되거든요. 어제 중에 점심 쫙 줄고요. 점심 선생님 쫙 줄고요. 그럼 거기서 굵은 거 찾는 건 어렵지 않다고요. 빠르게 나온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게 찾아져서 눌러지면 어제 이거 했구나. 다 끝나고 나면 대답을 딱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이렇게 하시고요. 너 어제 뭐 했어? 슬아야, 엄마 말 못 들었어? 엄마 말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6초도 못 기다려요. 근데 저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요. T 스위치를 누르는 데는요. 기본적으로 20초를 넘기는 경우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1분이 채 안 걸려요. 근데 여러분은 그걸 못 기다리고요. 자꾸 또 건들게 하면 이게 다시 아이가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럼 더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목겐테 밀렸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실 코로나 전후가 부모님의 행동성이 좀 틀린데요. 코로나 전에는 조금 여유롭게 받아줬다면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이 많이 좀 급해졌어요, 마음이. 그래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너 어제 뭐 했어? 슬아야, 너 왜 말을 안 해? 엄마가 너네 아빠 때문에 죽겠거든? 말을 안 해, 니네 아빠가. 야, 너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자, 봐봐. 엄마 봐. 눈 떠. 눈 뜨고. 귀 열어. 귀 열었지? 준비됐지? 엄마가 말하면 바로 대답하는 거야. 눈 떠. 다시 떠. 시작한다. 너 어제 뭐 했어? 슬아야.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요 아이를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아이가 이제 구조를 알았으니까 너 어제 점심 먹고 나서 뭐 했어? 그럼 얘가 찾아 들어가겠죠? 그래서 스위치가 딱 켜지면 딱 찾아서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다라고 느껴지시는 사실 1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그 시간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한번 경험해 볼게요. 5초. 지금 5초 지났어요. 1분 좀 길게 느껴지겠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아이도 발달하고 나도 숨 막히지 않게 잘 사는 방법.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너 충분히 생각하고 대답해. 엄마 설거지하고 있을게. 아셨죠? 그럼 이 아이가 다 생각하면 와서 말한다고 뚝뚝 치고 마트 얘기한다고요. 그게 뭐죠? A와 T의 차이예요. A는 다양한 것을 꺼내기 때문에 쭉쭉쭉 말합니다. 근데 T는 정확한 지점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 개를 얘기하지 않아요. 한 그 지점. 그럼 다시 마트 가서 뭐 했어? 고래밥 샀지. 끝. 이런 식이에요. 그럼 고래밥 사서 뭐 했어? 선생님이랑 먹었지. 끝. 이런 식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왜 너는 옆집 아이처럼 말을 혼자 못해? 틀려요. T의 구조와 A의 구조. 근데 여러분, T 구조가 발달할 때 한 번 전기파동, 두 번 전기파동, 세 번 전기파동 간다 했죠? 그 얘기는 옆으로는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 기질이 평균적으로 2년 정도 발달을 느리게 가요. 1년에서 2년인데 지금 현재 2년 좀 갔거든요. 코로나 이후부터 더 느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아이보다 언어 발달이 좀 느리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신체 대소변도 좀 느리게 가린다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T는 정확한 부분에 그 파동이 형성되어야 빨라지거든요. 그 다음부터 스위치 자체가. 그래서 10살까지 좀 느려요. 이 아이가. 그래서 막 부모님들이 걱정돼서 언어발달센터 가고 하는데 T는 그게 아니라 반복 구도를 택해주는 것이 더 빠르게 이걸 발달시키는 방법이라는 거.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느리지라고 생각한다면 T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제가 희망을 드릴게요. 여러분 10살까지만 느려요. 그 이유는 굉장히 빠릅니다. 자, 근데 10살까지 여러분 기다릴 게 없을까요? 죽을걸요. 왜냐면 제 아들이 큰아들이 T예요. 그래서 저는 16년을 겪어봐서 알거든요. 정말 느리다 보니까 순간순간 저도 기질 연구관인데도 불구하고요. 이러다 뒤처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얘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늘 있었어요. 사실 저 역시.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인지 압니다. 자, 근데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애들 막 나가고 있을 때 너는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계속 반복해. 네가 알 때까지 엄마 정말 가르쳐줄게. 알 때까지 가르쳐줄게. 이 패턴을 잡아 나가셔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끝에 나오는 결과치가 있거든요. T 기질이 제일 많은 직업군이 어디냐면요. 의사예요. 의사가 T에 가장 많습니다. 뇌구조 자체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의사, 굵은 것을 통해서 쓰는 좀 뇌를 가져야만 의사로서의 직업을 잘 쓸 수 있거든요. 근데 A, 얇은 거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A의 의사는요, 환자가 딱 왔어요. 이거 알 것 같은데, 이 병 알 것 같은데 이러다 사람 죽는다고요. 근데 T 기질 딱 오면 이거 딱 이거 다리 찾아가는 거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이게 의사가 꼭 가져야 될 능력인데 T의 뇌 자체가 탁월하게 극중 뇌를 가졌다고요. 단 의사가 되려면 최소 8년이거든요. 여러분 8년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 시냅스를 완전 굳게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근데 이게 T에게는 어렵지 않거든요. T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 정확하지 않다, 그럼 써지지가 않은 불안해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T 기질의 아이를 키우는 여러분이 만약에 늦어서 어떡하지 할 때마다 오늘을 기억하시고 저를 기억하세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왜 느리지? 분노 결과 튀어나왔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지? 오케이, 좋았어. 난 곧 의사 엄마 될 거니까. 이러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T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째, 새로운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둘째, 새로운 곳을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T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못해, 안 해, 안 할래 이 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럼 스위치가 꺼지기 때문에 깜깜한 거예요, 내가. 그럼 나는 어때요? 초조하고 긴장하고 뇌사 상태와 같은 정신 충격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너무 초조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T아이는요, 굵은 거, 알고 있는 것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요. 정보가 많은 거, 이해되시겠죠? 여러 번에서 반복되어 있는 그 구조를 안정처럼 느끼는데, 그래서 T의 아이들이 자꾸 새로운 것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학원 같은 거 보내기 정말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이 아이는 굵어지면 저절로 그냥 써져요. 그래서 T의 아이들의 유치원 어린이집 오면요, 첫날 울고 불고 난리 나거든요. 너무 똑똑한 거예요. 완벽하게 이 아이들가 지금 가공됐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집은 6년의 정보가 있고요, 5년의 정보, 4년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스위치점이 있거든요, 집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는 굉장히 편안해요. 말도 많이 하고, 뭐 얘기도 많이, 행동도 많이 하고요.
근데 모르는 사람을 만난다, 모르는 공간을 간다, 그럼 어떻죠? 거기에 대한 스위치가 없죠. 정보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면 스위치가 꺼졌기 때문에 말 1절 못하고요. 행동, 모르는 사람은 말 하나도 못해요. 행동도 못해요. 그 이유가 가동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집 처음에 오면 아이가 울고 하는 이유가 저곳을 들어가면 나는 뇌가 멈춰. 그럼 정신적 충격, 뇌가 초조해서 이게 터질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아 이걸 알거든요. 숨을 쉴 수 없어요. 죽을 것 같아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끝까지 막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그럼 엄마들 어떻게 할까요? 안 들어가! 빨리 들어가! 다들 다 왔잖아!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 아이를 이제 이해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숙제 하나 내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9시에 여러분의 방에 불 딱 끄세요. 그리고 그 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아보세요. 그럼 굉장히 공포를 느낄 겁니다. 내가 늘 아는 공간인데도요. 깜깜한 곳에 딱 있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지? 굉장한 초조와 불안을 느낄 거거든요.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느낌 깜깜한 곳에 있는데 여러분이 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진짜 두렵거든요. 이 아이가 그 상태라고요. 아셨죠? 그럼 이 아이에게 불을 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불 켜면 이제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럼 뇌는 돌아가면서 생각할 여기 있네, 여기 이게 있네. 그럼 조금씩 길을 찾는다고요. 자, 불 켜는 방법 한 가지예요. 정보를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다시 말하면 괜찮아, 힘들지, 너무 힘든 거 알아. 근데 여기 한 번만 가자. 다음번에 또 한 번만 더 가자. 3번, 4번 반복을 하면요 아이가 정보가 쌓이기 시작해요. 왜냐면 딱 들어가면 화장실이 여기 있어 자꾸 말해주고요. 오늘 점심은 여기서 먹고 자꾸 말해주면 그게 굵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T가 어린이집 오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근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성격이 변한 게 아니고요. 수위집점이 생성됐기 때문에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T의 아이들 이쪽으로 아셨죠? 자, 의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내 아이 느린 게 아니고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뇌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T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뭘까요? 빨리 해. 빨리 좀 움직여. 이 말은요. 뇌 망가뜨려 이 뜻이에요. 그 얘기가 뭐냐면 스위치는 꺼놓고 에어컨은 돌려 이 뜻이에요. 스위치는 꺼놓고 자동차를 움직여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기계가 어때요? 고장난다고요. 킥킥거리면서. 근데 너무나도 슬픈 사실은 뭐냐면요. 아이들은 뇌는 스위치를 켜야 자동으로 돌아가는 걸 누구보다 자기 뇌는 잘 알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그 미친 작업을 하려고 노력해요. 꺼놓고 돌리려고 엄청 노력해요. 왜냐면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빠를 너무 사랑하니까 안 됨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한다고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정말 잘 이해하셔야 돼요. 기질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안정적으로, 건강하게 잘 사는가. 아셨죠? 자, T. 자,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이제 A, I. 근데 내가 지금 정말 말 많고 많이 움직이고, 뭐 정말 이 아이 때문에 제 남편이 제 딸아이, 막내 딸아이가 A거든요. 남편이 저보고 본인 남편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하도 조절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 아이는 정말 열심히 발달시키고 있는 자기를. 자, T, 제 큰아이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느려요, 정말로. 근데 제 큰아이는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자기를 알아요. 부모에 의해서 자기를 알게 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느려? 라고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정확하면 할 수 있어. 나는 그래서 몇 번 반복하면 할 수 있어. 이걸 완전히 알거든요. 그래서 제 아들이 어딜 가나 선생님이 뭘 가르쳐주시면 너 왜 모르니? 라고 할 때마다 막 쳐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확히 얘기 안 돼요. 선생님 저는 바로는 몰라요. 근데 죄송하지만 몇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제가 알거든요. 10번만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와서 선생님 이런 아이 처음 봤다. 그러니까 자기를 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쓰는 법을. 자, 여러분에 의해서 가는 크는 거예요. 자, T, 마지막 E. 자, 시간 되게 빨리 가는 거 아세요? 저랑 같이 있으면 2시간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1시간 반 너무 짧아요. 여러분 지금 1시간 지나갔어요. 굉장히 빨리 갔죠? 이제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빨리 달릴게요. 이제 지금 제 말은 랩이 될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자, 이 기질은 뭐냐면요. 우선은 구동 형식부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너무너무 바라는 뇌일 건데요. A는 그 뇌의 밀도 천재적인 뇌 구조, 발달 구조, IQ 구조를 연결시킨 지능 구조. A의 뇌는 수를 확장하는 뇌입니다. 그래서 융통성이 뛰어나고 순간 판단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사고를 하는 쪽에 최고의 뇌를 가졌어요. T는 절대 그 뇌를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일관되게 쭉쭉쭉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는 데가 T의 뇌입니다. 그래서 T의 사람들이 약간 고집이 세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고집이 센 게 아니고요. 나의 뇌가 다른 쪽을 택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누가 한 번 말한 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나도 하고 싶지만. 왜냐면 나의 뇌는 가소성 특성상 굵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T가 정확하게 굵기를 따라가는 뇌라면 E의 뇌는요. 수의 뇌의 시스템의 기계와 굵기의 뇌 시스템의 뇌를 동시에 두 개가 장착되어 있는 뇌를 E의 뇌라고 해요. 너무 부럽지 않나요? 와, 여기까지 나오면 어떻게 이라는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까? 이런 어떤 부러움 느낄 텐데, 자, 중요한 것은요. E의 뇌는 두 개의 가동 범주를 같이 쓰는 뇌입니다. 그래서 E의 뇌를 굉장히 탁월하게 보는데 중요한 거는 스위치점이에요. 뇌는 스위치를 눌러서 써지는 만큼 발달한다 했죠. 그래서 전기파도 생기니까. 근데 A는 말 움직임의 스위치점이 있어요. 자동으로 그걸 써요. 인간 자체가. T, 정확한 정보라는 스위치점을 써요. 그래서 자동으로 그 스위치를 만드는 작업에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E는요, 중요한 게 스위치를 눌러야 가동이 되는데 E는 스위치가 없어요. 이해되시겠어요? 탁월한 뇌를 가지고 있는데 스위치를 눌러줄 수가 없는, 스위치가 눌러줘야 되는 스위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뭐야? 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런 겁니다. 자, 이 기질의 아이가 실제로 E라는 기질의 아이가 10명에 1명 정도 있거든요.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16%라고 하는데 한 1.6명 정도 10명에 그 정도가 있어요. 근데 1명 또는 2명 정도 있는 한 10명 중에 있는 그 기질인데 실제로 요 아이들도요 1초도 쉬지 않고 뇌는 돌아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스위치가 있다는 얘기인데 왜 제가 없다고 얘기했냐면요. 하나, 고정화된 스위치가 없어요. A와 T는 고정화된 스위치에서만 발동되거든요. 근데 T는 고정화된 스위치가 없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감성 에너지라고 하는데 E는 그 스위치를 뭐라고 하냐면요. 교점이라고 얘기해요. 자, E의 스위치는 교점이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교점. 더 쉽게 말하면요. 접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접점. 이게 딱 전기파동이 생긴 접점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꽂힌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꽂힌 거. 그게 E의 스위치예요. 자, 인간은요. 뇌 영역이 여러분은 의식과 무의식까지 모르시죠. 근데 사실은 뇌는요. 행동 영역과 사고 영역과 감성 영역의 복합적인 부분을 쓰는데 의식과 무의식의 그 데이터 범주에서 쓰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실제로 행동 영역과 사고 영역의 그 뇌는요. 의식 쪽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의식은 내가 아는 지점을 말해요. 근데 감정이라는 영역은요. 무의식 영역에 속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영역에 속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무의식. 내가 모르는 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감정. 내가 아침 딱 눈 떴는데 기분이 확 나쁜 거예요. 오늘따라. 어제 햇살도 너무 이쁜데 기분이 확 나빠요. 그래서 남편을 막 깨워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야, 나 기분 왜 이러지? 나 왜 이렇게 삶이 막 의미가 없게 느껴지지? 왜 이렇게 허무하니?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허무를 느낄 수 있겠어요? 요 느낌 누가 가졌어요? 내가 가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남편은 못 느껴요. 그것에 대해서. 근데 재밌는 거는 지금 내가 느꼈죠. 근데 난 지금 뭐라고 말해요? 나 왜 이렇게 허무하지? 라고 말하죠. 왜? 라고 묻고 있죠. 이게 감정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느꼈는데 내가 모른다는 뜻이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E의 스위치의 위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스위치가 분명히 계속 눌러지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저절로 눌려진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그게 EM이에요. 자, 그런데 이겁니다. 저절로 눌러지면 큰 특성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누르면 가동이 되겠죠. 근데 가동이 될 때 어떻게 가동되냐면 수를 확장하는 뇌의 구조의 시스템을 따라야 되고요. 기계. 그러니까 설명서대로 따라 움직여지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그리고 T의 뇌도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같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A의 시스템으로 돌리면 A는 돌아가지만 T가 멈춰 있어요. 이 두 개는 반대 영역, 그 반대 구조니까. 그래서 이건 멈추거든요. 그럼 안 돌아가요. T의 구조로 돌리면 A가 멈춰 있기 때문에 또 안 돌아가요. 그 얘기가 뭐냐면 E의 뇌는 A의 설계도도 포용하면서
T의 설계도도 포용하는 지점에서만 가동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가 굉장히 독특한 시스템으로 구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가 엉뚱해 보일 확률이 높아요. 이 아이들이. 나는 엉뚱하게 한 게 아니라 이쪽 범주를 포용하는 시스템과 이쪽 범주를 포용하는 시스템은 그만큼 넓어야 되거든요. 확장된 기능으로.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딱 되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한꺼번에 갑자기 이게 이입되듯이 쫙 동화되는 형식을 많이 취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자, 이 아이한테 이렇게 합니다. 근데 꽂힌 지점이 그냥 동화를 이렇게 전체를 구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만약에 아이한테 한솔아 밥 먹어, 이제 와서 밥 먹어, 엄마 준비 다 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한솔이가 이익이지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제 거실에서 막 불렁거리고 놀고 있다가 엄마가 밥 먹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아이가 나도 모르게 스위치가 탁 켜지거든요. 그럼 그 말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고요. 뇌는 전두엽을 건드려서 사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어떡하지? 밥 먹으라 했으니까 어떻게 되지? 아, 식탁으로 가야겠네? 그럼 일어나야겠네? 일어나서 가자.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뭐예요? 스위치를 켜서 그 작업이 들어가는데 이 스위치가 나도 모르게 꽂힌 점에서만 켜진다고요. 근데 만약에 요 아이가 오리에 꽂혔어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아이가 오리, 나도 모르게 그냥 오리 탁 하고 켜졌어요. 스위치 켜졌어요? 그러면 막 사고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식탁 가야지. 근데 중요한 게 오리로 켜졌으면 오리로 인출되기 시작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사고는 딱 했어요. 근데 나오길 오리로 인출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일어나서 이제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가요. 꽥 이러면서 가기 시작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일치화. 그 스위치와의 일치화가 이 두 개를 다 포용하게 되거든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엉뚱하게 행동을 취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의식한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가 식탁에 앉았어요. 근데 앉았는데 엄마도 얘기를 했어요. 아이가 놀이터 갔다 왔는데 여기 멍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한테 물었어요. 밥 먹고, 이거 뭐야? 멍나네? 너 어디서 이렇게 됐어? 라고 물었어요. 그럼 아이가 어때요? 사고를 해야겠죠? 그럼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근데 저절로 내가 꽂혀있는 그 오리가 탁 눌러진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시작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스위치 딱 켜고 전두엽 딱 파동 딱 하고 나니까 놀이터에서 놀다가 미끄럼틀 타는데 앞에 아이가 있는 걸 모르고 내가 빨리 내려가서 아이의 옆구리에 팔꿈치에 여기 탁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멍이 든 겁니다. 이 사고가 딱 끝났어요. 찾은 거예요. 그럼 이제 상품 인출,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오리를 거쳐서 인출이 된다고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가 말을 해요. 너무 열심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좀 정확하게 말해. 무슨 소리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가 막 화가 나겠죠. 그래서 아이한테 얘기해요. 너 밥 먹지 말고 방에 들어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시무룩해서 들어갑니다. 이러고 들어가요. 그럼 엄마가 끝까지 날 놀려? 이렇게 느끼겠죠. 그게 아니고요. 이 아이는 정확하게 한국말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 나 아까 미끄럼틀 타다가 걸려가지고 넘어졌어. 이 아이 때문에. 한국말을 하고 있는데 스위치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걸 타고 나오거든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공감각 능력이라고 합니다. 공감각 능력이 뭐냐면요. 일치화 작업을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시각 데이터가 오면 사람은 시각 데이터만 받아들이고요. 청각 데이터를 오면 청각 데이터만 받아들여요. 눈으로 본 것, 귀로 든 거를 순서대로 결합하거든요. 근데 이는 탁월하게 이 포용 정체적인 능력 때문에 나도 모르게 시각이 청각으로 바뀌어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창의적인데 굉장히 엉뚱해요. 나는 엉뚱하려고 엉뚱한 게 아니라 나는 태어나기를 그렇게 세상에 보이고 들리고 접목이 된다고요. 나는 다른 사람의 뇌를 한 번도 뜯어다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예술가가 이게 정말 많습니다. 탁월하게. 왜냐면요. 시각, 작품을 막 감상하고 있는데 그림을 보는데 갑자기 이게 청각으로 전환돼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그래서 그림 보다가 갑자기 작곡을 막 해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또는 소리를 듣다가 갑자기 이게 시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음악 듣다가 갑자기 글을 막 소설을 쓰기도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E만이 갖고 있는 특별 능력이에요. A와 T도 훈련을 하면 그걸 강화할 수는 있지만 E는 탁월하게 그게 잘 된다고요. 그래서 예술가가 정말 그림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림을 정말 잘 그리고요.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요. 배우지 않았는데, 훈련을 안 받았는데. 음감, 배우지 않았는데 음감이 탁월하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가 E에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학자는 거의 100%다 E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오리처럼 하고 있고 난 티니핑처럼 살아가고 있고,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하고 달라요. AT도 티니핑 좋아합니다. 좋아한다고 일치화를 시킬 수는 없거든요. 근데 E는 완전히 일치화가 되는 요 능력이 특별해요. 그래서 E가 한 번 관심을 가지면 어마어마한 깊이를 이식하게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스위치가 없으면 전혀 무관심해요. 누가 열어주려고 해도 절대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E가 관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까지 하냐면요. 시각 청각이 정보를 인식하지 않을 정도로. 왜냐면 스위치가 꺼졌으니까. 그래서 말해도 전혀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앞에서 막 이렇게 해도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간혹 나를 무시하는데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스위치가 안 켜지면 얘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이게 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A의 뇌는 탁월하게 다양하게 해석하죠. 융통성이 뛰어나요. T의 뇌는요, 탁월하게 정확하게 인식하는 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A 기질의 엄마가 E 기질의 아이를 보면요, 우리처럼 꽥꽥꽥꽥 이러고 다니고 있으면요, A 기질의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제가 어리가 됐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돼요. 근데 나는 저렇게는 못하겠어. 이게 A예요. 난 저렇게 행복하지는 못하게 돼. 이해는 된다 이겁니다. 다양하게 해석하기 때문에. 근데 T의 아빠가 E의 아이를 키워요. 어떻게 될까요?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리는 오리, 사람은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 절대로 안 돼.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 아이 뇌로 한 번도 단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단 하루도 경험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겠죠? 나는 나에게 완벽한 뇌가 있어. 나는 그게 완벽한 뇌인 거예요. 나에게. 자, 이게 AT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잘 따라오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아까 그 장면만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면 A가 있고 T가 있고 E가 있고 각자 다른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정말 각자의 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인 겁니다. 왜냐면 그 별의 중력이 다 틀리니까 그 중력 하에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셨죠? 근데 만약에 다른 중력을 끌어당겨요? 그 별은요, 좀 존중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각자가 완벽하게 구분됩니다. A가 A이기 때문에 세상 전체를 이해하는 것을 A가 할 줄 알거든요. 가장 좋은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 A가 잘합니다. 단 T, 가장 정확한 쪽으로 이끌어가는 거. 그리고 E, 가장 새로운 반경을 새롭게 다시 넓히는. 그러니까 발전을 일으키는 건 이쪽이 하는 거예요. E가 한 것을 T가 정확하게 구축해서 A가 돌려주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이는 이미 세상에 가장 큰 빛으로 태어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마지막으로 10분 남았네요. 자기 통제하는 방법까지 오늘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릴 게 너무 많다 했죠. 학습법도 알려주고 싶고, 양육법, 훈육법, 칭찬법 다 알려주고 싶은데 오늘은 자기 통제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기 통제를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은 제가 왜 오늘은 자기 통제를 하냐면 사실 미디어 조절법도 알려드리고 싶은데 통제하는 것이 우선 먼저기 때문에 이것부터 할게요. 자기 통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모든 인간은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하기 힘든 것을 해낼 때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멈추지 않고 자꾸 이겨내서 넘어가서 다시 성장하게 하는 이 훈련이 필요한데 뇌 자체가 모든 뇌는요. 타겟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 성장하게끔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 통제의 방향성, 다시 말하면 호르몬을 자꾸 만들어서 이행할 수 있게 돕게 하는 방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많이 써본 아이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요. 그걸 많이 써본 아이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 내가 해낼 수 있어 라는 자존감도 키울 수 있어요. 회복 탄력성도 키울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걸 자꾸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이번 가장 중요한 숙제입니다. 자, A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A, 요거 사진 한번 찍어주시겠어요?
아이들은 사실은 통제 훈련 들어가기에 조금 앞서기는 했어요. 만 3세 전후부터 통제 훈련이 들어가기를 가장 유리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만약에 괜찮다면 시간 조금 더 할애해서 제가 한 5분 정도 지금 여러분이 주력해야 되는 걸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A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 여러분의 아이들이 지금부터 기준을 다 쓰고 있지만 지금은 아마 이거 같기도 하다라고만 보일 거예요. 왜냐면 아직 명확하게 시냅스가 강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약간 두리뭉실 보일 거거든요. 자, 만약에 내 아이가 말이나 움직임이 좀 더 빠르다. 다른 아이들보다. 그리고 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처음에 옹알이 할 때부터 좀 나오거든요. AI가 옹알이 빨라요. 이제 약간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이 좀 빨라요. 그래서 그렇다. 그럼 A라고 약간 추측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정확한 거는 만 3세가 되면 이 기관 저희 전문 지정원이라서 이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거든요. 자, 우선 만약 A다 싶으면요. A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냐면요. 자, A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기 싫을 때 나를 스스로 할 수 있게 하는 호르몬이 어디서 발생하냐면 두 번째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쪽 데이터에서 호르몬 발생을 이끌게 되는 게 A의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A는 감각기관 발달가 있다 했죠. 다시 말하면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적 데이터가 좋은 쪽 방향에서 흘러나오게 되면 호르몬이 작용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래서 A는 여러분이 아이가 만약 씻는 거 너무 싫어하게 될 때 안 씻어 맨날 떼쓰고 이럴 때 그거를 그래도 한번 씻어볼까 스스로 씻을 수 있게 도우려면 그러니까 호르몬이 발생돼서 동기를 이제 유지시키게 하려면요 A에게는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목소리 톤만 좀 조절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A가 뭐 씻어 하니까 안 씻어 막 이래요. 그래서 내일 씻을게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안 씻거나 한 3일 안 씻으면 어때요? 팔이 날아다닐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못 견디죠? 자, 그러면은 엄마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시냐면 너 씻자, 그러니까 안 씻으면 이제 씻어야 돼. 너 안 씻으면 엄마 너무 화가 날 것 같아.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어때요? 나쁜 데이터가 굉장히 빠르게 인식돼요. 목소리가 좀 안 좋죠. 그러면 아이가 호르몬이 딱 중단됩니다. 그래서 더 안 해, 싫어, 딱 봐도 우기게 되거든요. 아예 절대 이행이 안 돼요. 몸 자체가.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가 이제 이런 꾸불꾸불 막 이제 꾸질꾸질한 아이가 이제 일어나려고 막 하고 있어요. 꿈틀꿈틀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침에 준비하세요. 목소리 이렇게 해서 솔톤 딱 맞추세요. 맞춰 놓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아이가 좀 일어나려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머, 우리 쓰라 일어났네. 이러면 아이가 뭐지? 왜 이렇게 기분 좋지? 이거 호르몬이 계속 나오거든요. 되시겠죠? 감각기관의 정보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러면 뭐지? 이거 왠지 기분 좋은데 이렇게 느껴지는데 여기다가 촉각 딱 쓰시면 끝이에요. 촉각 데이터는 머리를 쓰지 않고 바로 느껴지는 데이터거든요. 인식하지 않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머 우리 쓰라 너무 이쁘다 안고 부비부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뭐든 말해 나 지금 다 할 수 있어 딱 준비 들어간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이게 자연적 방법이에요. 좋은 쪽 데이터가 들어올 때 하는 거. 그래서 애기들이 청소년기가 가면요 공부 너무 하기 싫으면 이상하게 음악을 듣고 싶다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 또 공부 너무 하기 싫으면 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한번 보고 싶다거나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게 너무 하기 싫으면 좋은 쪽에서 호르몬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게 유지하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도 아마 너무 하기 싫으면 맛있는 거 하나 먹고 할까 이런 느낌 받으시는 애기들은 그렇습니다. 전혀 못 느끼는 것 하면 T예요, 전부 다.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A,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우리 쓰라 꿉꿉한 냄새. 이러면 아이가, 뭐지, 이거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애매하거든요. 그때, 씻으면 너무 이쁘겠다, 더 이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아이가, 안 해, 나 씻는 거 싫다고, 이렇게 나와요. 어제는 뭐예요? 안 해! 안 씻어!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절대 안 해로 안 나와집니다. 그렇게 절대 안 나와요. 이미 호르몬 상태가. 안 해! 싫어. 이건 뭐냐면, 조금만 더 건드려봐. 나 그럼 너 씻을 수 있게 좀 도와줘. 이 뜻이거든요. 그때 1번을 대입하시면 돼요. 1번. A의 뇌는 무조건 다양한 것에서 한 개를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게 뇌 구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안 해 할 때 다 무시하고요. 안 해, 싫어 이런 거 전부 다 무시하고요. 그냥 이제부터 나열을 막 하기 시작하세요. 나열.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엄마는 우리 쓰라 시킬 건데 엄마 안 씻으면 그 무시 다 하시면서 엄마는 시킬 건데 우리 쓰라는 뭘 시킬 이게 목소리 톤을 자꾸 변형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아이가 계속 흘러가거든요. 우리 쓰라는 뭐 시킬까? 멍멍이 인형 시킬까? 티니핑 시킬까? 기린 시킬까? 계속 나를 하세요. 그럼 아이가
되시겠죠? 그러면 오케이 넌 티니핑 시켜 엄마는 예쁘게 우리 수라 시킬게 이런 아이가 티니핑 찾으러 나가고 이렇게 간다고요. 되시겠죠? 이게 호르몬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경험을 자꾸 할 때 아 나는 좋은 쪽에서 나를 이끌기가 아주 행복하게 나를 이끌어 나가기가 쉬웠어를 아는 사람들이 통제를 해낼 수 있다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의 뇌는요 계속 쓰고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못 느낄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이게 A예요. 그래서 막 전쟁터가 아니라 힘들지만 했네, 내가 했네. 그게 엄청난 성취감을 느끼게 하거든요. 힘들지만 내가 했네. 이게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이 아이가 스스로 힘든 세상 가운데서 찾아 들어가는 방식이 됩니다. 이겨내는 아이. 실제로 이 연구를 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11년 연구를 한 저희 교육을 받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이번에 올 2월에 하버드 대학교를 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수석으로 합격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그 당시에 정치판에 문제가 좀 많다 보니까 이슈화가 안 되는데 그 아이가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했고 8월 달에 하버드 넘어갔거든요. 그 학과에 전체 1등 수석을 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요 기질 아이였거든요. 부모님이 계속 어르고 달래고 그래서 이 아이의 특성이 뭐냐면요. 저한테 제가 인터뷰할 때 그러더라고요. 세상 진짜 힘든 거 많다고. 너무 힘들어요. 근데 나는 이겨내는 힘을 내가 알아요. 나 어떻게 쓰는지 알거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해되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끝까지 평생 100세 시대에 100세 옆에 있을 수 없어요. 자기가 자기 힘을 키워나갈 수 있게. 근데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아셨죠? 이게 A입니다. 시간상 다른 거는 다음에. 자, T. 자, T는 지금부터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면 되냐면요. T의 방식은 T는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가동이 멈춘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T의 아이들이 자기 통제를 하기 힘들다. 호르몬이 멈췄다는 뜻은 뭐냐면요. 스위치가 없다는 뜻이에요. T는 A하고 다르게 A는 좋은 쪽을 통해서 호르몬이 나온다면 T는 스위치를 누르면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붉은 데이터. 그래서 T가 만약에 하기 싫어 못해 이 얘기는요. 엄마 나 무서워. 나 어떻게 지금 움직일지 못 찾겠어. 나 그 길을 지금 깜깜해서 불이 안 켜져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붉은 데이터로 불을 만들어 주셔야 탁 켜진다고요. 이 한친 너무 공포라고요. 밤 9시 문정을 들어갔다 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상태예요. 자, 그런 방법이 뭐냐면 이 아이가 안 해 멈췄어요. 해야 되는데 못하는 상태. 이게 자기 통제 상태라 했죠.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지금 스위치가 없구나. 빛이 없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봐봐 한우라. 지금 요거는 요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한번 아셨죠? 데이터를 주시면 그럼 이 아이가 한 번 했죠? 굴지 않죠? 그럼 아직도 못해 이러고 있어요. 봐봐 또 한 번 엄마 가르쳐 줄게. 엄마 10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2번 아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3번, 4번 굵기를 여러 번 반복하면 무조건 굵어지면 아이가 그만큼 딱 따라가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너무 빨라요. 여러분의 속도가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너무 빨리 가요. 한 걸음부터 굵어져야 얘는 그 다음 전기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거 10번 하는 거를 한 번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3번. 그게 뭐냐면 과거 데이터를 끌고 오고 이미 굵은 거 끌고 오는 거. 그럼 굉장히 빨라질 수 있거든요. 그 방법이 뭐냐면 자, 동그라미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 엄마 또 하나씩 가르쳐 줄게. 요거는 동그라미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요 동그라미 옛날에 우리 수라가 그렸던 사람 얼굴 있지? 그건 똑같은 동그라미네. 라고 과거에 이미 굵어진 걸 끌고 오면요. 한 번에 굵어집니다. 이해되시겠죠? 이게 T예요. 그래서 T의 아이는 뭘 못한다. 그러면 우선은 만약 과거 데이터가 없다면 그게 굵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것 말고는 유일한 다른 길이 아예 없어요. 그것만 유일한 길입니다. 근데 굵은 데이터 여러분 찾을 수 있다면 그걸 끌고 오면 훨씬 더 아이가 편안하게 따라간다고요. 아셨죠? 자, 이게 T예요. 자, 그래서 T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늘 무섭고 불안. T가 처음 느끼는 인간의 감정 T가 뭐냐면요. 공포를 처음 느끼거든요. 세상 딱 태어나면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T가 굉장히 주춤을 많이 합니다.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위축되고 많이 보이는 이유가 이 아이가 느끼는 감정의 첫 번째가 공포를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T에게는요 긍정적 감정을 계속 심어주셔야 됩니다. 힘들었지만 도와주는 엄마가 있었고 난 해냈어.
힘들었지만 도와주는 엄마가 있었고 난 해냈어. 과거에 해냈어가 쌓이게 되면요. 힘듦이 오면 굵은 걸 가져와요. 이겨냈던 것을 또 끌고 와서 한다고요. 이게 팀이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몇 년? 10세까지만 하시면 돼요. 10세까지만. 제 아들은 지금도 늘 불안하다고 해요. 새로운 거 할 때마다. 근데 예전에 내가 했어? 나 구구단 몰랐는데 지금 알고 있어?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을 거야. 왜냐면 난 엄청나게 굵어져 있는 여러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안 됐는데 했고 안 됐는데 했고 이 굵기가 있거든요. 아셨죠? 자, 이것만 기억하세요. 자, 마지막 이는요 방법 없어요. 이는 방법 없고요. 그냥 무조건 스위치를 눌러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얘 꽂힌 거를 찾아야 돼요. 꽂힌 거. T는 스위치를 만들어줘야 된다면 E는 스위치를 찾아서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예요. 자, 요 안에 스위치가 뭔지를 E는요, 여러분 한 일주일만 관찰해보면 바로 나와요. 스위치 몇 개가 보일 겁니다. 그럼 그게 지점이거든요. 제 둘째 아이가 E예요. 제 첫째가 T, 막내딸이 A, 둘째가 E. 저희 집은 C특급이에요. 완전 다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둘째를 했던 방법이 6살 때, 그때 하기 싫은 거 할 때 어떻게 했냐면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이제 아이 빨리 유치원 어린이집 보내야 되는데 아이가 안 가고 막 느긋거리고 있어요. 그럼 스스로 우리 억지로 움직이게 못해요, 사람 실제로. 그럼 스스로 움직이게 해야 되거든요. 하는 방법. 이는요, 제 둘째 아이가 그때 당시에 꽂혀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파워레인저, 지금부터 7년 전이에요. 근데 파워레인저 되게 유명했거든요. 그게 꽂혀 있었거든요. 자, 만약에 TNT 피면 그걸 누르는 것처럼 제 아들은 파워레인저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문 앞에 가서 A처럼 어머 한손을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건 A. T처럼 자 일어나서 이빨 닦은 거야. 일어나서 이빨 닦는 거야. 이빨 닦고 뭐 하는 거야. 반복적으로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게도 안 되니까. 근데 E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문 앞에 가서 파워레인저 양말 신어 이러면 돼요. 그럼 정말 기가 막히게 자고 있던 아이가 한솔아 양말 신어 해도 깜짝 안 했던 애가 파워레인저 양말 신어 딱 하게 되면요. 갑자기 눈이 번쩍 떠서 우리 2층 침대였거든요. 내려오는데 이미 샥샥샥샥샥 이렇게 내려와요. 나는 이걸 파워레인저. 이 아이는 지금 세상에 내가 굉장히 멋있는 동작을 내려온다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와가지고 한 바퀴 뺑 돌고 촥 하고 다리 벌리거든요. 양말 신기란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사고를 했다고요. 양말 신어야지라는 생각을 스스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파워레인저 밥 먹어, 파워레인저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한 방에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얘는 굉장히 뛰어난 뇌를 가졌거든요. 스스로 사고하는 뇌가 굉장히 판단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파워레인저 밥 먹어, 파워레인저 이빨 닦아, 파워레인저 옷 입어 너무 많잖아요. 나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워레인저 우리 나라 어린이집에 외계군단이 쳐들어왔대. 그럼 끝이에요. 그럼 막 사고도 지금 엄마 빨리 양말, 빨리 옷 줘, 빨리 밥 줘, 빨리 가야 돼. 바로 사고 바로바로 넘어간다고요. 이해되시겠죠? 재밌게 하려고 얘기한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는 꽂힌 지점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야만 가동이 됩니다. 그게 자기 통제의 방향이 돼요. 그래서 이는 내가 뭔가에 꽂히지 않으면 어떤 이행도 억지로 절대로 못 시켜요. 내가 고지되면 꽂히게끔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얘기했어요. 자, 오늘 조금 이해가 좀 되고 있으세요? 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내가 무슨 기질 같아요, 본인이? 네, 잘 모르겠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네, A 쪽보다는 T가 좀 강하지 않을까. 제가 지난주에도 부모교육을 했는데요. 거기는 A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제가 말 한마디 하면 서로 얘기하기 바빠요. 어머 맞아 내가 있잖아. 서로 얘기하기 바빴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집중력이 좋다. 굉장히 제 얘기를 집중해주는 마음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는데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은요. 우선 내 아이가 완벽하다는 것부터 아시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가 지금 숨쉬고 있죠. 여러분의 아이가 기어다니거나 또는 걷고 있죠. 그 얘기는 뇌가 정상적인 뜻이에요. 그 얘기는 이미 완벽하게 생각하고 인지하고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 기능은 탁월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나는 이 뇌로 100년을 살아요. 엄마 뇌는 한 번도 내가 쓸 수도 없고요. 그 방식으로 그러니까 기계가 우리 핸드폰이 있는데 아이폰이 있고 갤럭시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아이폰은요. 핸드폰 좀 기능 다 가지고 있죠. TV, 핸드폰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죠. 갤럭시도 어때요? 다 해요.
비슷해 보여요. 똑같은 영역을 쓰니까. 근데 안에 시스템은 완전 틀려요. 아이폰은요 iOS 시스템으로 오퍼레이션화 되어 있거든요. 그 기계의 구동 방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갤럭시는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아 보여도요 안드로이드 시스템 갤럭시 그 기계를 떼가지고 여기 부착하면요 꺼져버려요 아이폰이. 근데 요거 잘 돌리려고 요거 딱 꺼내서 여기다 붙이면 꺼진다고요. 이해되시겠죠? 내 아이는 완벽한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그거를 알고 있는 부모가 이 아이가 내가 뭘 힘들어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 아이가 잘하는지를 알고 도울 때 얘는 세상이 정말 행복하고 힘들지만 이겨낼 수 있고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다를 알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할 때마다 못하겠고 내 방식이 아니니까 할 때마다 어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니까 그렇게 살면 어떨까요? 세상은 왜 살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이것만 느낀다고요. 아셨죠? 내 아이가 가장 빛나게 뇌를 쓰고 있을 때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여러분도 그런 존재라는 거 아시겠죠? 자, 제 오늘 교육은 시간상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3세 이전, 만 3세 이전 아이들한테 꼭 필요한 거 그거 하나만 2분만 얘기할까요? 만 3세 이전의 아이들은 지금 뭘 하시는 게 좋냐면요. 뇌는 이 지금 사고 인지 영역은요. 만 3세부터 가동력을 쫙 강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인간은 사고하는 동물이라 하는데요. 사고라는 뜻은 인지한다는 뜻이에요. 인식해낸다. 근데 인지는요. 세 가지 구조를 통해서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받아들인 정보를 결합해야 되고요. 결합한 것이 인출되는 것을 사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고하려면, 인지하려면요. 우선 정보가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들어온 정보가 나의 뇌가 결합해야 되고요. 결합한 게 인출돼야 되는데 결합 구조와 인출 구조가 사람마다 기계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정보가 들어오는 게 첫 스타트입니다. 근데 정보가 들어오는 영역은요. 발달 구조상 신체의 딱 한 부위를 통해서만 정보는 받아들여져요. 그게 감각기관이에요. 감각기관. 감각기관은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기본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에 정보가 들어와야 사고가 시작되고요. 들리는 정보가 들어와야 사고가 시작돼요. 냄새, 촉감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감각의 데이터가 많이 발달할수록 데이터가 많아지고요. 그럴수록 사고는 더 높아집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감각기관이 많이 발달될수록 뇌는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감각기관이 만 3세 전후에 발달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때 지금 여러분의 아이들이에요. 이때 감각기관을 많이 써본 아이들이 발달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많이 쓰게 하는 게 이 아이가 그 다음 발달 넘어갈 때 이미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요게 얕으면요. 들리는 것을 잘 못 듣고요. 보는 것을 잘 못 본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지금부터 여행 많이 다니세요. 지금 숙제예요 또? 여행 많이 다니세요. 왜냐하면 가서 그냥 여기 보고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한테 묻는 겁니다. 우와 너 지금 무슨 냄새가 나? 우와 지금 너 이거 뭐 보여? 저 무슨 색깔이야? 소리 들려? 아시겠죠? 그의 감각기관을 쓰게 하는 거예요. 단 여러분이 한번 그러니까 타락했을 때 내 아이가 A다 그럼 여러분이 감각 목소리 톤을 자꾸 바꿔주시면 훨씬 더 자극이 커요. 어머 저기 봐봐 하는 수가 아니라 자꾸 봐줘요. 안 보고 싶으면 자꾸 봐진다고요. 근데 T한테 어머나 하면 무서워서 여행 안 가요. 어머나 무서워서 이 소리 너무 무서워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T한테는요 정보 자 저거 봐봐 저기 저렇게 보이는 저 부분이 빨간색이야. 근데 저게 장미야. 정보. 또 지나가다가 아까 봤던 거랑 똑같은 거네. 저기 빨간색 보이지? 저거 장미야. 아셨죠? T는 여행 가서 계속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는 거. 그게 나의 감각. 그럼 보게 되고 정확하면 자꾸 보게 되거든요. 근데 정보가 없으면 스위치가 없어서 안 봐진다고요. 아셨죠? T를 위한 여행은 정보를 반복적으로 주는 겁니다. A는 우와 이러면 돼요. 냄새 이러면 돼요. 그럼 막 맡아요. 아셨죠? 자, E는요. 파워레인저 소환을 하셔야 돼요. 저기 파워레인저다 하면 봐요. 파워레인저 소리 내는데 뭐 소리 들어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감각기관을 발달하게 돕는 거 이게 여러분의 지금 꼭 해야 될 작업입니다. 그 다음은 아이가 발달할 거예요.
네,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그 다음 단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제가 한 개만 딱 자랑 더 해도 될까요?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지금 시간상 이거 오늘 연령대가 달라서 제가 이 교육을 설명을 못 드렸는데 이건 5세 이후 교육이거든요. 자, 이거 아까 이게 그거예요. 아까 제가 정보 보라 그러니까 여행 다니라 했죠. 이 장면 보면 사진 찍으시면 아마 그 내용이 다 적혀 있을 거예요. 지금도 여행하세요. 요 얘기가 뭐냐면 실제로 지금 이겁니다. 사진 찍으셨죠? 앞에 넘길게요. 지금 시대가 감각기관 또 쓰기가 어려운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미디어 때문에 내가 전두엽을 못 써요. 그게 뭐냐면 전두엽을 못 쓰면 초점을 못 맞추고요. 그럼 아이들이 쉽게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끈기가 없어져요. 그럼 자기 통